자, 시작했어. 본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 고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건을 썼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셋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족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관정맞게 본다. 예, 잘 읽었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보면 발단 부분의 말뚝이 지금 바로 안에 아니고 괄호 안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출자가 될 때 말뚝이의 신분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번거지를 쓴 부분, 그다음에 채찍을 든 부분이 자, 말뚝이 신분이 마부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자, 말뚝이 신분이 마부이다. 라고 해서 당시 조선시대 자, 계층 구분을 우리가 해보면 사농공상의 4등급이었죠. 그래서 가장 최고 계층이었던 사대부, 그 다음 계층이었던 농민,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상이라고 해서 상업에 종사하던 상인들. 자, 이 4계층이었는데 말뚝이는 마부라는 신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채찍을 든 장면, 번거지를 쓴 장면.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춤을 추면서 등장하는 이 장면 있죠. 국거리 장단에 맞추는 부분.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재단 구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등장하는 이 부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재담의 시작을 알린다. 자, 그리고 한 장면 시작을 알리고 자, 춤을 추면서 퇴장을 하기 때문에 한 장면의 마무리를 알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장단은 한 장면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장면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등장했다가 또 춤을 추면서 나가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삼형제를 인도하면서 등장하는 이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요소가 뭐냐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뭐 이런 부분이나 흰 청옷에 관을 썼다, 이 부분도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죠. 이 부분은 말뚝이보다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부분. 도련님은 남색 효자의 복권을 썼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앞서서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언청이 부분. 그래서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셋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 이거 우리 탈에서 봤었죠. 자, 보면 여기 언청이 2줄, 1줄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지금 첫째 생원은 언청이가 2줄, 서방은 뭐예요? 1줄로 제시가 됐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스꽝스럽게 제시함으로써 당시 조선 후기의 추락한 양반의 권위를 자, 탈을 통해서, 탈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양반을 희화화했다. 자, 이 언청이라는 이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양반을 희화화하였다라고도 하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부분이다. 양반의 권위를 권위를 추락시킨다. 자, 양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양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처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양반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양반으로서의 어떤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중들로부터, 평민들로부터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예요.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러한 어떤 외양 묘사의 장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채와 장죽 그리고 도련님의 입이 삐뚤어졌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신체적 결함이에요, 여기도. 자, 여기 보면 도련님의 입이 삐뚤어진 이 장면도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으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형들과 동정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자, 이 부분도 양반으로서의 채신을 지키지 못하는 도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뭐 한다는 거예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행동 묘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보면 역시 양반을 희화하는 부분이고 채통 없고 방정맞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요소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의도성이 엿보여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선 후기의 어떤 양반의 권위와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뚝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개 부분. 여기 지시문은 송지환 학생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은 김민지 학생이고. 예, 송지환 학생 가운데 나와서 읽어야죠. 가운데쯤 나와서 쉬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는 소론 호조 경조. 자, 잠깐만요. 이 말뚝이가 주인공인데 좀 실감나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연행 장면 봤잖아요. 연행 장면 볼 때 말뚝이가 쉬 하면서 등장했잖아요. 자, 실감나게. 그 다음에 양반 나오신다도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이런 식으로 좀 실감나게 연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큐. 다시 할까요? 예.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너는 서로 좋아요.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소 육판서를 따지는 대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절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진짜 잘했다. 자, 지금 첫 번째 장면의 재단 구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쉬라는 부분 여기 보세요. 자, 쉬라고 시작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재담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담 구조가 도식화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장면, 재담의 시작. 자, 그래서 양반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 나오신다.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그러니까 자, 양반은 등장하는데 그런 어떤 과거에 자, 이런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이런 어떤 직책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삼정승을 다 지는 그런 어떤 양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데요. 보시면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라고 해서 자, 계잘량이라는 양자와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는 실제 양반의 한자어는 아닌데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 계잘량과 계다리 소반의 양, 반. 자, 실제 이 한자는 아니지만 양반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양반을 계잘량과 계다리 소반이라는 보잘것없는 것과 동일시해서 조롱하고 있다. 자, 보잘것없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죠. 조롱하고요. 자,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죠. 어느 부분이에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의적 표현이다. 자, 발음이 유사하죠. 발음이 유사한데 한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발음은 유사한데 지금 한자의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반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 유의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자, 언어 유의. 자, 언어 유의라고도 하고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 또 여러분 배웠었죠?
이거 뭐라고 배웠었죠? 중학교 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웠을 텐데 언어 유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말장난. 말장난. 자, 말장난. 말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유희라는 표현이 말장난이라는 어떤 용어로도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잘량이란 양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 의도적으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한 어떤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양반의 모습과 행동이라고 해서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한다 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하려는 장치이다. 그래서 희화화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출하고자 한다, 표현하고자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반들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놈 뭐야? 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 승주판서 다 지내고 대로재상으로 계신 이 행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잘하고 있어요. 자, 연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야, 이놈 뭐야 라는 부분이 우리 제담 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에 해당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담 구조 중에서 양반이 호통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양반의 호통 부분이고 말뚝이의 그 다음 발화는 말뚝이의 무엇에 해당하죠? 제담 구조 중에서 말뚝이의 그렇죠. 말뚝이의 변명 부분이죠. 자, 아까 이 부분 뭐였어요? 양반의 호통 이전은 뭐였어요? 말뚝이 조롱이죠. 말뚝이의 조롱 부분에 해당하고 자, 말뚝이 조롱에 이어서 양반이 호통을 치고 양반이 호통에 이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주요 관직을 다 거치고 삼정승, 육판서 자, 그 주요 관직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 퇴로라는 것은 퇴임하신, 물러나신 그런 어떤 재상분들이라 하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죠, 양반들이. 자, 그대로 수용하는 이 부분이 양반이 무엇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했어요? 양반의 어리석음 또는 순진함,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멍청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 어떤 변명이 이어지고요. 자, 이어서 양반들 계속 읽어볼게요. 이 세원이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잘 읽었어요. 자, 여기서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면서 양반이 뭐 하는 부분이에요? 안심. 그렇죠. 제담 구조 중에서 이 부분이 양반의 안심 부분이죠. 말뚝이었던 그 변명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안심한다는 것은 양반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보면 자, 양반의 안심 부분은 말뚝이 변명이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속아 넘어가는 장면은 스스로의 어떤 발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무지와 스스로의 어떤 무능함을, 우매함을 폭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의 우매함,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양반들의 우매함,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생원이라네 하면서 안심하는 장면은 이런 어떤 스스로의 무지와 또는 스스로의 어리석음, 우매함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양반의 안심 이후에 이어지는 이 부분 역시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자, 국거리 장단 그리고 춤 이 부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담 구조의 마무리 부분, 장면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제담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담을 마무리하고 자,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한 그 부분이 진짜 말뚝이 본심이고 자,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변명을 한 부분은 말뚝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갈등이 말뚝이와 양반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일시적으로 변명을 했더니 그 변명에 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갈등의 봉합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시적으로만 해소된 거예요.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장면. 그래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장면과 춤을 추면서 또 나가는 장면이 하나의 어떤 장면, 전체 장면의 시작과 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부분 보세요. 자, 형들이 면상을 치면서 논다는 문자. 형들이 면상을 치면서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양반으로서의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죠? 채통. 양반이면 도령이면 양반 신분으로서 좀 양반의 어떤 행동, 언행을 지키면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대사가 없고, 자, 대사가 없고 부채로 형들이 얼굴을 때려요. 형들이 얼굴을 때리는 부분이 양반으로서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양반으로서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추락시키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들이 얼굴을 잊히는 부분은 스스로의 어떤 양반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추락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생평가이신가요? 생평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 녹화하고 있어요? 예,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권위와 스스로의 어떤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추락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잘 되니까. 자, 말뚝이 계속해서 연행해 볼게요. 쉬. 어? 쉬. 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영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가우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양면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저 대령 나물이 거의 가시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잘 읽었어요. 연행을 잘했어요. 자, 여기서 쉬하는 장면은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또 출제가 잘 된 요소가 제시가 됐어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구경하시는 양반들은 선생님이 민속극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민속극이 어디에서 주로 연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장터 또는 널찍한 마당에서 연행되면, 자, 그 연행을 주위 어떤 마을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구경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또 중요한 특징이 그 청중들, 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연행에 참여해서 함께 즐겼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에서 이 양반들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결국 누구예요? 청중. 청중 또는 뭐 마을 사람들 또는 시장에서 연행됐다면 시장 구경꾼. 그래서 청중인데, 자, 그 공간적 활용에 따라서 뭐 마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구경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중들을 직접 부르고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 무엇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대와 객석 사이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발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뭐라고 제시했어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현실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청중들이 직접적으로 양반을 그 공연 장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말뚝이 어떤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짤짤한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우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벽준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청중들은 평민으로 설정돼 있죠. 구경꾼들이니까, 시장 구경꾼들이니까 그 시장 구경꾼들에게 평소 양반들이 즐겨 사용하던 담뱃대를 사용하라고 한 것은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야, 양반들이 사용하던 담뱃대 너희들 평민들이 펴도 돼. 라는 것은 양반들의 기존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양반들의 권위를 역시 의도적으로 추락시키고자 하는 이 말뚝이의 의도가 발화 장면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평민인 관객들에게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한다. 이것은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말뚝이의 어떤 장면이에요? 재단구두 속에서 조롱. 이에 대해서 양반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 양반들 계속 볼게요. 뭐야?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그만하고. 자, 여기 볼게요. 자, 양반들이 뭐야라고 하는 부분은 양반의 호통이죠. 양반이 호통이어서 말뚝이가 변명을 하는데, 자, 변명 장면이 여기서 짧죠. 자,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그만하였어. 야, 양반 나오시는데 평민들이 담배 피지 마라. 자, 그리고 너희들 헌화. 자, 잡담이야. 너희들 떠들지 말라고 하였소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변명 이후에 또 안심을 하죠. 안심하는 장면 읽어볼게요. 헌화를 그만하다네. 국거리 장난으로 모두 춤을 춘다. 잘했어요. 헌화를 금하였다네라고 해서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에요. 말뚝이 어떤 변명에 대해서 헌화를 금하였다네라고 해서 양반이 안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어리석은 어떤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장면이 또 끝난 거예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쉬.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료를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볼뜨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난 좀 쳐줘.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연행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부분 있고요. 자, 그리고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해서 역시 앞에 있는 악공과의 어떤 소통을 시도하는 장면이 보이죠. 역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요. 자, 오음육률 다 버리고, 자, 여기 보세요. 홀뚜기 뽑아다가 바가지 장단을 쳐달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중요하죠. 바가지 장단. 되게 바가지 장단하면 이 바가지 장단은 누가 쳐요? 그럼 옛날 어떤 사극이라든가 옛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바가지 장단은 주로 누가 쳐요? 거지들 치잖아. 거지들 밥 달라고. 각설이들. 각서들이 이 바가지 장단 치면서 밥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가지 장단에 맞춘다. 바가지 장단을 쳐달라는 것은 역시 양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추락시키고자 하는 어떤 말뚝이의 의도가 엿보여요. 그래서 보이죠? 자, 그래서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양반들이 분개하죠. 우리가 이런 어떤 대접을 받다니 라고 하면서 분개합니다. 자, 양반들 읽어보세요. 야, 이거 뭐야? 아, 양반들 어찌 됐어? 용두액은 북, 장국, 비리, 젖대 한 가락도 볶지 말고 번건 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그래서 또 변명을 하죠. 자, 용두액은 북, 장국,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양반들이 어떤 평소에 즐겨 쓰는 어떤 장단,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장단 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니까 또 안심한 장면이 나오죠. 양반들. 합참.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또 한 장면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국거리 장단과 춤의 시작, 끝을 알리는 부분이 또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생원이 또 이제 또 다른 장면을 이제 이어나갑니다. 자, 생원 읽어보세요. 생원 누구예요? 네? 저요. 쉬. 그 쉬가 아니라 그거 쉬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감나게 좀 읽어줘야 돼. 쉬. 춤과 장단 그친다. 말지가 예? 넌 너도 양반은 모시지 않고 어디를 그래 다니느냐? 예.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다고. 해요. 양반을 찾으려고 삼박 국모로 일등색하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의 소리를 잘 살아요. 말뚝이니 내가 타고 서양영미 법덕 동양 삼국 매주발 뜻하고 동은 야요리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몇몇 춘춘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나무 곁길을 다 찾아다녀도 댄님 비특한 놈이 없지다. 잘했어. 굉장히 잘해. 7, 8반 전공자들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진짜 손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 양반을 모셔야지 모시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양반을 찾으려고 내가 찬밥을 말아먹어서 식사를 하고 일조식하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노세원님 보세요. 자 원래 노세원님이 맞는데 자 여기에서 노세원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노세라고 했어요. 노세. 자 그래서 노세는 여러분 그 조랑말이죠. 작은 말.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한 거예요? 생원과 지금 여기 생원님과 노세를 뭐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동등하게 대응한 거야. 자 지금 양반과 뭐예요? 짐승을 동일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역시 추락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노생원님과의 어떤 발음의 유사성 중요합니다. 노생원님과의 어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역시 언어 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노생원님 중요합니다. 노생원님 원래는 나이 드신 생원님이라고 해서 노생원님 또는 성이 노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생원님과 노세원님이 약간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노세와 세원을 동일시해서 양반의 어떤 권위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어떤 부분이라고 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음이 어떤 유사성을 활용하였다. 이것이 역시 언어 유의적 표현이다.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양반에 대한 어떤 조롱을 위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언어 유의가 뭐라고 또 칭한다고 했었죠? 말장난이라고 칭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잘 쏴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행 장면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실제 연행 장면에서 생원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했잖아요. 기억나요? 등에 솔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말뚝이님에서 님. 이 님이 뭐예요? 님? 우리가 님을 언제 붙이죠? 상대를 높이고자 할 때 님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줘요. 이게 님이라는 것이 높임 전미사입니다. 자, 이 높임 전미사는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어요. 문법 시간에. 그래서 님은 높임 전미사. 그러니까 체언의 명사에 님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높여주는 표현인데 자, 여기에서는 말뚝이 님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자, 말뚝이가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반이 위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양반들보다 평민인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반대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양반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조롱하는 말뚝이 어떤 의도가 엿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반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 그래서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양반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 이로써 결국은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이것은 결국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말뚝이 모든 발언은 자, 말뚝이 어떤 변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자, 말뚝이 모든 발화가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릎매주 발뜨다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골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아, 내가 양반을 모시려고
생원과 도련님을 그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없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내가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없었다라는 것을 열거의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샌님 비뚝한 놈에서 놈이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쓰죠? 놈. 이 놈이라는 표현은 조선시대 때는 이 놈이 상대를, 즉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놈은 원래 일반 명사로서 일반 남성들을 다 총칭했습니다. 일반 남성들을 부를 때 다 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놈이라는 것은 양반을 비하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놈은 이라는 표현은 양반을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역시 양반을 비하하고자 한다. 또는 결국은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라는 어떤 부분과 님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비되는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놈과 이 님이라는 표현이 반대되는 어떤 표현이에요. 대비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님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표현이고, 놈은 상대인 양반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니까 자기는 높이고 양반은 의도적으로 낮춰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말뚝이의 어떤 일관된 의도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한 이런 부분이에요.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은 왜 그런 현실이 닥치게 되었는지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 실제적으로 너무 그 과거의 평민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양반 신분을 사들이면서 양반으로서의 어떤 채신과 채통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 규범도 망각하고, 자신의 어떤 권리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양반다운 양반이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 현실을 비꼬고자 했다, 비판하고자 했다, 또는 풍자하고자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생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났으면 새처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제 돌아다니느냐. 자, 보세요. 야, 너 양반 돌아다니면 야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숙소를 정해. 새처는 숙소예요. 숙소를 정해서 쉴 곳을 마련해줘야지 너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냐 라고 했어요. 자, 그때 말뚝이가 뭐라고 하는지 말뚝이 읽어볼게요.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이마만큼 덜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부근부근히 두고 문을 한눈에 대처를 잡아놨습니다. 잘 연행했어요. 자, 보면 이 선생님이 그 연행 장면을 여러분이 볼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꼽았대요. 그리고 그 아래 깃을 푸근푸근히 하고 문을 하늘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선생님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런 묘사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 원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울장을 꼽았어요. 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흰 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울장을 이렇게 꼽았다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이 울장 같아요? 네. 이렇게 할까요? 울장? 울장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를 꼽았어요. 대를 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깃털은 아닌 것 같아요. 깃털 같아요? 지푸라기 같네요. 깃털을 이렇게 푸근푸근히 깔아놨대요. 깔아놓고, 자, 문을 하늘로 냈다는 것은 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야, 여기 너희들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반들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원 그려놓고 울장을 꼽았고 바닥은 깃털로 푸근푸근히 깔아뒀으니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건데, 자 실제 이것을 묘사한 장면이 선생님이 그 연행 장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소 마구간이나 또는 돼지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 짐승과 양반들을 동일시한 어떤 부분이에요. 자 짐승과 양반을 동일시했다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원을 그렸다는 것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탈춤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것은 뭐 시장 광장이라든가 마당에서 연행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따로 없는 부분을 보여줘요. 즉흥적으로 뭘 그렸으니까? 즉흥적으로 원을 그렸다는 것은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로. 자 그리고 이 마곡간을 숙소라고 함으로써 양반과 짐승을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는 표현, 자 중요합니다. 마곡간을 숙소로 내줌으로써 양반들을 비하하고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이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양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양반들이 거처하는 그런 어떤 기와집이라든가 양반이 좋아할 만한 어떤 세처를 잡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야? 이 양반 어찌됐소. 사자 오양털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량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에 황후 기둥을 비춰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전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서문석 뒷다 펴고 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남박 양정에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정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이해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대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대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국 볼작시면 용장봉장 괴두지 자기 한롱 만다지 샛별 같은 노조강 노대야에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족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포로 현장에 돼지똥굴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잘 연행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위에 제시간된 부분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어떤 세처죠. 자 양반들의 권위와 또는 채통과 채신을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양반들의 세처인데, 이 부분은 양반의 어떤 호통에 대한 말뚝이 변명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자 이 첫 부분부터 어찌됐소부터 여기 좌자 오양부터 그 다음에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여기까지는 말뚝이의 뭐예요? 변명. 말뚝이 변명이 맞잖아요. 근데 말뚝이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원래는 말뚝이 변명 이후에 양반이 안심하는 장면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뚝이 변명 직후에 뭐가 이어지나 보세요. 조롱이 또 이어져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자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이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라고 해서 말뚝이 변명 이후에 양반이 안심이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말뚝이 조롱이 또 이어져요. 이 부분은 말뚝이 조롱이죠. 말뚝이의 조롱 장면이죠. 예. 그래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로 올라가면 이 세처를 정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있었잖아요. 말뚝이 이 장면. 이 장면이 약간 돼지우리나 마국간을 묘사해놓고 자 그려놓고 양반들 보고 여기가 너희들 숙소야라고 얘기한 이 장면이 자 원래는 어떤 장면이요? 이 부분이 말뚝이 조롱이잖아요. 말뚝이의 조롱 장면이죠. 자 그래서 말뚝이 조롱 장면 직후에 이놈 뭐야?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양반의 호통이 이어지고 양반이 호통 이후에 변명을 하죠. 말뚝이 변명 이후에 원래 양반이 안심 구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양반이 안심 구조가 이어지지 않고 또 말뚝이 조롱이 이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 재담 구조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특이한 장면으로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이 말뚝이 조롱이 바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특이하죠. 그래서 말뚝이는 앞에서 양반이 주로 쓴 한자를 사용해서 양반의 비위를 맞춰주는 듯 하다가 자 뒤에서는 평민이 비속한 어휘를 사용해서 양반을 또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중요해요. 똥물 이런 표현 중요하죠. 그래서 똥물에 축여놨다라고 해서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양반이 호통이 있었는데 호통이 또 한 번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재단 구조의 어떤 틀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래서 호통이 이어지죠. 생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야? 이 부분 이놈 뭐야? 라면서 양반이 호통이 한 번 더 이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양반 어찌됐소.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래야겠소. 자, 여기 꿀물에다 축여놨소라는 이 장면에서 역시 말뚝이 변명이 또 한 번 이어지죠. 그래서 말뚝이 변명과 자 그에 대한 양반의 호통이 두 번씩 제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나요. 말뚝이 조롱도 두 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계속 연행 볼게요. 양반들. 합창.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국거리 장난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한 장면이 역시 국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돼요. 보면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했다는 것은 실제 무대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처방, 그러니까 숙소로 들어가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 무대에 그런 어떤 숙소, 그러니까 세처가 세트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특별한 무엇이 필요 없다는 민속곡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 그냥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널찍한 공간만 있으면 연행을 할 수 있는 민속극, 탈춤이었던 갈래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어간 양을 한다라는 부분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민속극의 특징을 보여준다. 자, 특별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민속극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세원 보도록 할게요.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보는 양말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어보세. 자, 여기 보세요. 자, 시조를 한 수씩 불러보자라고 해서 우리 연행 장면 봤을 때 그래도 꼬레 양반이라고 무식하고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조창이라고 해서 노래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당시 시조라는 것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노래에 가까워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시조를 한번 불러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조라는 어떤 연행은 자, 여기 제시가 되어 있듯이 무엇을 위한 편이다? 자신들의 신분적 우월의식, 신분과시. 왜냐면 당시에 시조를 불렀던 것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니까 자, 본인들이 양반 사대부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시조창을 부르자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 연행 장면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시조창을 지어요, 못 지어요? 제대로 못 지어요. 제대로 못 짓고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창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월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지만 실제 본인들의 어떤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읽는다. 밤나마 늙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시조는 여러분 시조창은 굉장히 길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조창은 굉장히 길게 들어져요.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데 길게 늘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